금투세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20% 정도 세금을 낸다. 뭐가 문제입니까? 금투세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폐지를 하고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투세는 하되 디테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 5천만 원 번 사람 많지 않으니까 2%밖에 못 벌으니까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어. 난 부자들만 때릴 거야. 그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죠. 다 똑같은 투자를 하는 건데 야 분류가세 27% 내는 게 아니고 너네들 15.4 내니까 좋은 거야. 돈 많은 놈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특별한 경제 강의 면이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준성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같은 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한 절반이 안 내요. 그러지 말고 조금은 내더라도 조금씩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20% 정도 세금을 낸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네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벌고 내년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벌고 그 다음에는 터지고 그래갖고 내가 20년을 했어요. 난 빵이에요. 벌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벌은 해만 쭉 받아버리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터진 거를 이렇게 메꿔줘야죠. 터졌는데 오래 벌었으면 본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2년 해주는 거거든요. 요번에 그걸 5년 해준다고 하거든요. 작죠. 법인세 2년 해주거든요. 그거 15년이에요. 근데 이걸 왜 5년을 해준지 모르겠고 미국은 평생이에요. 당연히 평생 해줘야죠. 내가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를 끝나는 그날까지를 다 네팅을 해줘야죠. 그날 한꺼번에 세금을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첫 해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거예요. 두 번째에 마이너스가 났어. 근데 세 번째에 플러스가 났어. 그러면 아예 작년에 터진 거 메꾸고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해줘야지. 그걸 5년을 잘라버리면 5년째 터지고 6년째 벌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그런 건 아닌데 5년 너무 짧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품을 해줘야 돼요. 내가 미국 주식에서는 벌었는데 한국 주식에서 터졌어. 미국 채권에서는 벌었는데 뭐 브라질 채권에서 터졌어. $1에서는 벌었는데 뭐 딴 것이 터졌어. 뭐 내가 원유에서는 벌었는데 많잖아요. 내가 현물에서는 벌었는데 선물에서 터졌어. 내가 옵션에서 이거를 네팅을 해줘야 되는데 네팅이 지금 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1그룹, 2그룹 나눴잖아요. 1그룹은 주로 국내 주식이에요. 2그룹은 나머지 다예요. 예를 들어 보면 채권을 사가지고 이득이 나잖아요. 그러면 2그룹에 있어요. 25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5천만 원 내죠. 뭐 지금 앞뒤가 벌써 안 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특히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약한데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천만 원, 25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도 제가 하면 욕 많이 먹겠지만 1그룹, 2그룹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룹을 나눌 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로 좀 나눠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좀 베너핏을 주고 단기 투자는 베너핏을 좀 안 줘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해요. 미국도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 그 금융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상품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도 무슨 철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원래 주식 빵이었는데 야 이거 세금 내라고 하니까 애들 되게 뭐라 그러는데 야 주식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니들은 안 내. 나 부자한테만 때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5천만 원 1년에 버리려면 뭐 5% 번다 하면 10억 이상 해야 되는 거고 5천만 원 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밖에 못 벌으니까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어. 난 부자들만 때릴 거야. 와, 그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죠. 다 똑같은 투자를 하는 건데 당장 채권하고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팅의 디테일이 약하다. 두 번째 디테일은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용어지만 되게 쉬워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분리해서 이득이 나면 딱 그냥 15.4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자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라고 그래가지고 얘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투세가 들어있어요. 상속세 뭐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 상속세는 아닌가? 이런 게 퇴직급여 한 번 내고 마는 거예요. 이거 분류과세는 한 번 글로 가면 돈 한 번 내면 끝이에요. 다시는 합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는 22%에서 27.5%잖아요. 그런데 분리과세는 15.4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더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는 어떤 요건만 지나면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는 50%까지 때려요. 다른 것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당인데, 배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 되는 거 하고, 10,000원에 샀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5,000원 배당을 해주고 15,000원이 됐어요. 똑같죠. 어차피 난 10,000원 벌은 거잖아요. 일반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배당과 금투세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같은 거예요. 다른 쪽에 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 금투세, 금융종합투자세로 간다면 이 배당은 분리과세에서 일로 넘어와야 돼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전혀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있느냐?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이자하고 배당은. 이자까지 일로 오는 게 맞느냐? 그건 좀 헷갈려요.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있으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게 이게 투자인가 이런 헷갈리는 대목은 있지만, 배당은 그야말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못 넘기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복지부동 아예 거기 있던 거 옮기고 그래. 두 번째 더 큰 거는, 야, 배당을 일로 옮겨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로 15.4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많이 받으니까 결국 50%를 맞게 되거든요. 세금을. 근데 일로 옮겨놓으면 27%만 딱 맞게 되는 거잖아요. 부자 감세네. 그러니까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생기는데, 배당에 관련해서 일반 투자가는 당연히 같은 거니까 옮겨야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주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큰 대주주도 있지만 저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준성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 회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회사가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내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낸 다음에 나한테 배당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투세를 하면 22%를 내는데 여기로 하면 15.4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이면 50%가 와요. 야, 김준성이 회사에서 돈 가져가는데 뭐 다른 거에도 다 원래 종합소득세 50% 가져가야 되는데 배당만 27% 가져가면 부자 봐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세금을 한 번 냈어요. 법인세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 냈어요. 그리고 27% 내면 거의 50%에 가까워요. 물론 세무사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로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세 낸 거를 배당할 때 조금 빼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복잡하지만 완벽하게 빼주진 않아요. 또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어쨌거나 한번 내고 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다시 돌아가면 부자들도 그 퇴로를 좀 열어줘야죠. 내가 뭐 현대를 해서 삼성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내가 무슨 뭐 IT 업체라 큰 돈을 벌었어요. 뭐 60%씩 하게 되면 그건 2대만 가면 빵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퇴로를 줘야지. 그리고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받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주주 환원도 일어나고 하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자꾸 너무나도 부자 감세, 그 다음에 부자들은 무조건 세금을 60% 내야 돼,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렇게까지 안 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금투세로 돌아가면 금투세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디테일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네팅의 문제, 시간과 상품의 문제, 그 다음에 특정적으로 배당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게 어정쩡한 포지션을 계속 가면서, 또 어떨 때는 좀 헷갈리게 하는 것도 같아요. 야, 분류과세 27% 내는 게 아니고 너네들 15.4 내니까 좋은 거야. 돈 많은 놈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금투세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폐지를 하고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투세는 하되 디테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런데 그거를 모아놓고 자꾸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딱 앉아서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진짜 국가와 민족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하면 정답은 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밝은 금투세를 하기를 바랍니다.